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가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늘 말씀하시는 게 국채는 뭐 외채 아니면 상관없다. 한 나라 안에서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이 왼쪽 주머니로 가는 거고 또 장부상 수치에 불과한 거다. 또 국채를 국민들이 갖고 있으면 국민한테는 자산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큰 문제될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채는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는 뜻인지요?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의 적정 수치를 좀 보고 계시는 건지 한번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국민들의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다고 합니다. 국가 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하죠. 다른 나라는 11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50%가 아직 안 됩니다. 이유는 국가가 가계소득 지원을 거의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결국은 국가가 국민이 부담할 부분을 국가가 대신 부담하지도 않았고 국가의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기기 때문인데 지금은 충분히 여유가 있다.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질문에 자꾸 딴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제가 국채 발행은 얼마든지 해도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안 하셔서 얼마든지 하면 당연히 안 되지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요. 잠시만요. 네. 아니 뭐 오른 주머니에서 왼 주머니로 가고 그러면 그런 얘기나 똑같죠.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먹으면은 저 국민의 주머니에서 공무원 주머니로 가는 것이고 대장동의 그 성남시 주민이나 그 저 재산이 만약에 저렇게 해서 강제 수용당해서 약탈됐다 이러면은 아니 뭐 이 주머니에서 김만배 주머니로 가는 것이 뭔 대수냐, 다 대한민국에 있는 돈인데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정부가 뭐 세금 거둘 필요 있습니까? 그냥 국채 발행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국채는 도대체 GDP 대비 몇 % 정도까지 하는 게 맞다고 보시냐 하는 거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IMF나 국제기구들은 85% 정도까지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니까 너무 낮게 유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 후보님, 내가 언제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이게 또 거짓말이고요. 녹취록에 내가 측근, 저는 그 사람들 정영학, 남욱 본 일도 없어요. 무슨 측근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게이트라고 있다고요. 그 녹취록 중에 내세요. 지금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네. 그거 있었으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을게요. 지금까지 그분이 이재명이다 수없이 주장해놓고 이제 와서 네, 질문 이제 와서 저거니까 이따가 하세요.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네. 그러면 뭐 계속 질문을 하면 자꾸 딴 얘기를 하시니까 이 토론이 안 되네. 그럼 몇 프로가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이 매우 낮아서 충분히 여력이 있다가 답입니다. 아직 퍼센트는 그 얘기 안 본인은 하시고? 몇 퍼센트가 답이라고 제가 생각하세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낮다, 여력이 있다. 본인은 몇 퍼센트라고 생각합니까? 본인 먼저 대답을 해보세요. 한 50%에서 60%를 넘어가면 비기축통화 국가인 경우에는 좀 어렵다고 향후에 이것이 스웨덴 같은 경우도 40% 넘어가면서 이자율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 국채는 뭐 장부상의 수치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국채가 과도하게 발행이 됐을 때 뭐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으면 문제 없고 외국이 가지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게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또 외채 그 차입 이자율이 올라가고 국내 이자율이 올라가고 이런 식이 되면 우리 내국인 국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 투매 안 합니까? 이거 다 투명하게 돼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나라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자본이 이제 유출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실물과 금융 모두 혼란을 가져오는데 이 국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국채가 많아질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후보님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답을 하세요. 우리나라는 하시고. 다른 나라 선진국들에 비해서 국채 비율이 매우 낮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며칠 전에 보도도 나왔지요. 그만큼 우리 경제력 수준은 높은데 우리가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국민들은 고통스럽고 다른 나라는 좋습니다. 국가부채 비율이 기축통화 국가인 잠시만요, 경우와 윤 후보님. 네. 제가 반드시 2명 네, 이상의 할 후보에게 겁니까? 질문해야 네네. 된다고 했는데 지금 1분 17초 네네. 남았습니다. 네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축통화 그 국가가 아닌 비기축통화 국가는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은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